안녕하세요, 지한지한쌤이에요. 오늘은 기출분석 강의 한 주 쉬고 동아시아사 수능 완성 핵심 문제 풀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수능 완성이 7월 초에 나왔죠. 그래서 조금 지나서 지금 7월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시즌인데 제가 수능 완성 핵심 문제 풀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요 문제만 선별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이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이 문제에서는 이런 포인트, 이런 게 수능에 좀 나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챙겨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내가 1월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와서 지금 조금 수능 완성 풀 여유가 있으면 전체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때 한번 생소한 사료나 생소한 선지들은 따로 정리해두는 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 내가 6월부터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개념이랑 기출문제 하기 바쁘다, 그러면 제가 선별된 문제 있죠, 이제 리스트도 같이 올려드릴 건데 그것만 뽑아서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이번 주 내로 분석서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은 이미 기존에 있기 때문에 수능 완성 분석서까지 올려드리면 여러분 반복해서 대비해주세요. 그러면 9월 모의고사 때 좋은 성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근데 동사가 세계사보다는, 제가 세계사는 어제 촬영을 했는데 문항수가, 중요한 문항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 한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3페이지 6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것은 이 무제라는 인물이 이곳을 정복을 했어요. 여기에 7개의 군과 2개의 군을 추가로 두었죠. 한 무제가 어떤 지역을 점령했는데 총 9개의 군을 설치해서 어디를 정복한 걸까요? 남비에서 정복한 겁니다. 이거 기원전 111년이에요. 연도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무제가 남비에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한국군을 설치했다. 근데 그게 연도가 기원전 111년이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지 순서가 아니라 단원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전체 다 듣는 학생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8번 문제예요. 야마타이국의 여왕, 3세기국의 야마타이국의 여왕이 등장하는데 이 여왕이 히미코 여왕이에요. 다가 히미코 여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적 지배자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야마타이국의 여왕이고 히미코 여왕은 종교적 지배자의 성격이 강했다. 이 특징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미코 여왕은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2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22페이지 2번. 고구려가 평양을 수도로 삼아 남진을 했던, 게다가 이때 한강을 차지했죠. 백제 수도인 한성을 점령하고 한강까지 차지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 한국사 했으면, 한국사 열심히 공부했으면 생각이 날 거고 좀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때가 5세기입니다. 고구려가 평양을 수도로 삼아서 장수왕 때죠. 백제의 한성을 점령하고 한강까지 차지한 시기가 5세기다. 요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려 전성기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99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보면 이게 사비의 궁궐이에요. 여러분, 사비를 수도로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백제죠, 백제. 게다가 몰랐다 칩시다. 두 나라 연합군이 접근하고 있대요. 그래서 가는 대국이고 바다 건너에서 오고요. 나는 이
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다 같이 공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랑 나랑 우리를 함께 공략하고 있어. 특히 이 가는 바다 건너에서 왔는데 수도가 장안이야. 그러면 당나라겠죠, 당나라. 그러면 이 육로로 접근해 오는 나는 당연히 신라입니다. 그래서 이 백제를 당나라랑 신라가 같이 연합해서 멸망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백제 멸망 당시에 당나라랑 신라의 관계까지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95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태종은 오넘박의 계책을 채용하여 돌궐에 항복한 무리를 동쪽으로는 유지에서 서쪽으로 영주에까지 두었고, 돌리가 옛날에 통솔하던 땅을 나누어 순주, 우주, 화주, 장주에 네 주를 두고 도독부를 설치하였다. 태종이 돌리를 순주 도독으로 삼고 경계하여 말하였다. 너의 할아버지 개미는 몸을 던져 수로 달아났대요. 수의 황제가 대가 안으로 삼아 북쪽에 황량한 곳을 갖게 하였고, 너의 아버지 시피는 도리어 수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내가 너를 가안으로 세우지 않는 것은 선대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태종이 돌궐에게 하는 얘기인데, 너네 조상은 수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누구예요? 이전의 왕조가 수나라니까 지금은 당나라죠. 이 태종은 당태종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랑 돌궐 간의 사이를 사유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사료 독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선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나라예요. 당나라가 돌궐을 정복했죠. 그래서 당과 돌궐의 관계, 그리고 사료를 통해서 이전의 왕조가 수나라였으니까 지금은 당나라인 것까지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90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이게 발의 상경성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최근에는 헤이조교가 한번 등장했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그림 설명 없이 이렇게 그림만 준 적도 있어요, 이전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이 발의 상경성의 모습, 그리고 당나라 장안성, 이번에 헤이조교까지 한번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다시 최근에 슬슬 등장을 하네요. 그 다음은 22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쉬웠을 거예요. 문제 푸는 거는. 이게 동아시아 조공책봉 관계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조공책봉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료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생소한 문제니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과 일본이 청일수호 조교를 체결한 건 근대 들어서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조공책봉 관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잘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1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가에선 황제가 최종 시험을 주관하는 전시가 정례화되었다. 송나라죠. 그래서 전시의 의미, 황제가 최종 시험을 직접 주관한다. 그리고 이게 송나라 때 정례화되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송나라 때 지배계층 4대 부다.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송나라가 주로 이제 대외 관계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송나라 내 전시 이런 거 한번 등장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선별해봤어요. 다음 31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불교가 황룡사 구축 목탑으로 인해 이웃나라의 재앙을 진압할 수 있었고, 이 석가모니 불의 존상을 만들어 나라의 수학이 잘 되었다.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구한다, 나라를 지킨다, 나라의 사회의 안정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게 바로 호국불교 사상입니다. 불교가 주로 승려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별을 했어요. 다음 38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이게 외구만 보고 뭐 그냥 우리 동아시아사에 등장하는 명나라식의 북로남해로 착각할 수 있을까봐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환란은 조선을 침략하면서 외구인 그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7년간의 전쟁이에요. 이게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구만 보고 북로남해 이런 거 고르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3번 문제입니다. 자, 황제의 군대와 우리가 사르후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자, 이거 누구예요? 그럼 이 황제의 군대는 명이고 우리는 조선이겠죠? 사르후 전투에서 패배한. 그러면 여기서 승리한 나는 후금입니다. 그래서 사르후의 전투에 자세한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명이랑 조선이 함께 해서 후금이랑 싸우는데 명과 조선이 졌다. 이해 가시죠? 이게 사르후 전투예요. 자, 47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부산포, 연포, 내포에서 상업을 하는 외인이 계속 존재해요. 그러면 이건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부산포, 연포, 내포를 뭐라고 할까요? 통틀어서 이걸 산포라고 합니다. 산포는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존재하다가 임진왜란 이후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산포가 존재했던 시기 15세기, 16세기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 무역 파트도 시기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세요. 다음 106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오류가 하나 있어. 이게 17세기 후반이에요. 이게 왠지 설명해 줄게. 하멜 일행이 가 국가의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사료를 독해보면. 그래서 하멜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나가사키 대지마에서 파견된 가 상관장이라고 해서 이 가가 네덜란드가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하멜은 17세기 사람이야. 1630년에 태어났어요. 게다가 나가사키 대지마는 우리 1641년에 수립됐다고 배웠죠. 그래서 오류입니다. 오류. 이거는 문제를 만들 때 잘못 쓴 것 같아. 그래서 17세기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하멜 일행이 조선에 표착한 것도 17세기였습니다. 하멜은 한반도에 왔다가 일본을 거쳐서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른 인물이 한반도에 왔었는데 그게 벨테브레이죠. 벨테브레이는 조선에 왔다가 그냥 조선에 눌러 앉았고 하멜은 떠났고, 이 둘의 차이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정. 하멜은 네덜란드 사람이다. 대신 하멜은 일본을 거쳐서 네덜란드로 돌아갔다. 그지만 그 전에 왔었던, 하멜 이전에 왔었던 벨테브레이는 조선에 계속 눌러 앉았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벨테브레이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07페이지 14번입니다. 자, 우정총국에서 김옥균, 박영유 등 급진 개화파가 변란을 일으켰다. 이게 뭘까요? 갑신정변이에요. 우리 한국사 1학년 때 보통 배웠는데 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갑신정변의 내용을 되새겨보자 이렇게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은 아직까지 동아시아사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수능에 나왔죠. 그래서 한국사도 점차 여러가지 주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별했습니다. 차파이 84년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4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천두슈가 주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잡지 신청년을 발간을 했고요. 청년들의 낡은 전통사상, 중국의 기존의 전통사상, 유교 문화를 비판하고 새로운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한 운동이죠. 이게 뭐예요? 신문화 운동이에요. 천두슈가 주도했고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잡지 신청년을 발간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한 바는 뭐냐면 중국의 전통 문화를 비판하고 유교 전통 사상을 비판하고 서양의 민주주의와 과학을 수용하기를 주장했어요. 이게 신문화 운동의 답니다. 그래서 이거
동아시아사에서는 아직 신문화 운동이 나온 적이 없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3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그 다음 일본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체포됐죠? 하지만 이후 그냥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일까요? 3.1운동이죠. 3.1운동 역시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동아시아사에. 그래서 혹시나 나오면 좀 생소할 수 있으니 잘 정리해두고요. 배경은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였고 결과로 일본이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죠. 여기까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16번 문제예요. 산둥의 이권이 일본에 양도된다는 결정이 파리로부터 전해졌어. 자, 이게 언제예요? 이거를 파악했어야 돼. 파리에서 열린 회의가 파리 강화회의죠. 거기서 일본이 산둥반도 이권을 가져가는 거를 인정했어요. 이게 중국 국민들한테 알려지니까 중국 국민들이 분노를 해서天安문 광장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났죠. 이게 바로 오사운동입니다. 그래서 오사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정확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사운동은 신문화 운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2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이거 사료를 한번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일본이 중국 평양야 지대를 일단 차지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프랑스가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의심했어. 그로부터 일본은 과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포함됐던 스플래틀리 군도를 또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동남아시아 식민지를 점령한 거죠. 이어 미국은 일본이 곧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침략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미국과 일본의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미 국무장관은 일본 팽창주의자들의 구상이 명백해졌다. 그래서 근데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중국해가 중요하다.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어떤 개입이나 평화적이지 않은 현상 변경도 남중국해 주변 지역의 안보에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전에 중일전쟁을 일본이 일으켜서 중국 평야지대를 점령했죠. 그 다음 1940년에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침략을 합니다.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특히 베트남을 먼저 점령을 했죠. 베트남 침략. 그래서 당시 필리핀을 식민지를 갖고 있던 미국이 이 일본이 계속 동남아시아로 확장하니까 이걸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갈등되는 상황이 나오죠.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죠. 진주만 공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1941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여기까지가 이 사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 이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사료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직전 중일전쟁부터 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습 때까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73페이지 1번 문제예요.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한 발을 투하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한 달 전에 미 영중이 최후 통첩을 발휘하였어. 이게 뭐예요? 이게 포츠담 선언이에요. 그래서 포츠담 선언 이후에 여기서 보면 이 포츠담 선언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일본에게 그들이 일본이죠.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파괴의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포츠담 선언의 내용이었어요.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히로시마 원폭이 터지고요. 이후에 소련이 대의전을 참전합니다.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한 거죠. 그리고 나가사키의 원폭이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일본이 나가사키의 원폭을 맞고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직전의 흐름이니까 잘 파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내용, 일본 부셔버리겠다 이거까지. 근데 내용을 일본에 부셔버리겠다고 교과서에서는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왜 미국, 영국, 중국이냐? 교과서에서는 소련이고 선생님도 소련까지 있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냐? 이렇게 궁금해 할 건데, 소련은 한참 뒤, 그러니까 이 포츠담 선언이 끝날 때쯤에 같이 서명을 해요. 그래서 회의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냥 늦참이라고 하죠. 늦참. 늦게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영중소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료를 통해서 헷갈리게 줄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카이로 선언 이행을 재확인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2페이지 7번 문제예요. 중화민국과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중화민국이 어디예요? 타이완이에요. 타이완. 그래서 이게 일화 평화조약이거든요. 일본과 대만이 수교로 맺은 일화 평화조약입니다. 혹시나 중화민국이라고 나오니까 뭐지? 중화민국이랑 중국인가? 아니면 45년 이전에 중화민국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서 그냥 중화민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은 교과서에 나오는 건 일화 평화 조약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 헷갈리지 말고 타이완인 것까지 알면 좋고. 1952년입니다. 현대사는 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도까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102페이지 16번입니다. 이게 작년 수능에도 이 문제 나왔었죠. 이렇게 중국, 한국, 일본의 개항지를 딱 지도에서만 찍어가지고 여기 어딘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가는 인천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일본에서 나가사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요코하마입니다. 요코하마라는 설명을 보면 외국과 조약, 요코하마는 수호통상 조약으로 개항됐죠. 그 다음에 각국의 수도와 연결되는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었대요. 요코하마는 도쿄, 일본의 수도인 도쿄랑 연결되는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었고, 인천은 외국과의 조약,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됐고, 서울과 연결되는 경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였죠? 그렇게 해서 개항됐어요.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공통점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위치 당연히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잘 정리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뒤에 보면 이렇게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좀 중요한 지도는 제가 한번 찝어드리고 가려고요. 주제 3번 지도예요. 이거 어느 나라인지 알아야 돼요. 백칠락 가야 있으면 여기 고구려죠. 당시 일본은 왜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이랑 국호는 지금 5세기지만 7세기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냥 왜라고 부르면 되고요. 남쪽에 송나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딜까요? 이게 북입니다. 북이. 이거 송나라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남조의 송제 양진할 때 송나라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8세기 동아시아. 8세기면 다해족교 있으면 여기가 일단 나라 시대죠. 상경이 있으면 발해. 다는 어디예요? 이게 신라인데 통일신라라고 합시다. 그리고 가는 당나라예요. 이거 8세기라는 말 없어도 수도만랑 위치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굳이 안 넣었는데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 시험에도 그렇고 평권에도 밥 먹듯이 나와요. 가 어디에요? 서잖아. 요 고려죠, 고려. 그리고 이만이면 이거 금나라죠, 서하. 고려. 아시겠죠? 요 나라가 제일 먼저 멸망합니다. 그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서에 이건 안 넣었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굳이 안 넣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제 7번.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부터 볼게요. 이거 어디에요? 나가사키예요. 그리고 다는 어디에요? 이게 필리핀의 마닐라입니다. 그래서 다가 아메리카와 연결되는 갈레온 무역의 거점이었죠. 에스파냐가 활용했던. 그리고 나가 바타비아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동남아시아 무역 거점이었으며 오늘날 자카르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는 물라카입니다. 포르투갈이 1511년에 점령했죠. 그래서 위치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이 특징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제발. 이 개항 도시는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9번. 이번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6월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나왔죠. 근데 이 각국의 조차지를 한번 정리해줬더라고요. 이거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가가 어디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라오똥반도예요. 나는 산동반도. 다가 타이완. 라는 이 주롱반도입니다. 자, 라오똥반도는 언제 일본에게 할양됐어요? 시모노세키 조약 바로 나와야 돼요. 타이완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게 할양됐죠. 대신 가는 라오똥반도는 삼국 간섭으로 돌아왔고요. 나는 기준에 누가 갖고 있다가 독일이 갖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 발발하니까 일본이 가져갔죠. 그게 어찌저찌 해서 워싱턴 회의 때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산동반도에 관한 내용 제가 분석서에 정리해놨고요. 주롱반도는 우리 난징 조약 때 영국에게 할양됩니다. 그리고 97년인가? 그때 홍콩 반환될 때 같이 반환돼요. 아시겠죠? 1997년. 그래서 이 위치 역시 위치 알아야 돼요. 이거 지도로 나오면 애들 또 환장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정리할 테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분석서 곧 발행되면 따로 이제 게시글, 유튜브 게시글, 인스타에 홍보해 드릴 테니 필요한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분석서는. 그래서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더운 여름 이제 방학도 시작하는데 잘 극복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9월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엔 다시 기출분석 강의로 돌아올게요. 안녕.